In 1967, South Korea's first science fiction movie using miniature props marked an important moment in the evolution of Korean cinema. It was the film Yonggari, Monster from the Deep. With help from a special effects supervisor from Japan, Korea's 1967 Yonggari was a silver screen hit, but it would be a while before there was any more headway in special effects technology. Jump to half a century later and enter Space Sweepers, a fantastically crafted 2021 Korean sci-fi film. So, how did we get here?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시각 효과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 영화 안에서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장면만, 그리고 정말 촬영하기 힘든 장면들 위주로 혹은 생활 CG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의뢰가 들어왔고. The Fox with Nine Tails, a 1994 fantasy romance film, was promoted as the first Korean film to use CGI. But the actual first in special effects was a 1998 film about religious warriors fighting evil, the Soul Guardians. 테마록이라는 영화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굉장히 양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장르 영화다운 시각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디지털 캐릭터가 최초로 나왔다거나, 뭐 3D 어떤 사물이 막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이제 장르 영화로서의 시각 효과가 많았어요. 사실 그 전의 영화들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필름을 가지고 뭐 옵티컬 합성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실제 불에 태우든가 필름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든가 여러 가지들,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찍고 가짜 같이 만들어서 찍고, 사람이 아니면 탈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그걸 이제 총괄적으로 VFX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뭐 IT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영화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찍는 것보다 CG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이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퀄리티도 훨씬 더 높고. Following the box office success of The Soul Guardians, there was an uptick in special effects movies. However, the technology fell short and the movies got the cold shoulder from audiences. 그때는 그냥 다들 자기가 그냥 공부해서 영화 많이 보고 해외 사례들 연구하고 뭐 논문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번 시작하는 거마다 그 마루타 처음 하는 거죠. 막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도 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20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똑같은 걸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처음 시도고 처음 해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가 계속 이제 누적이 되면서. In 2004, Taegukgi, The Brotherhood of War, brought over 10 million in theater admissions. Set during the Korean War, Taegukgi went the distance with visual effects, and the technology paid off. 감독님과 회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보고 콘티를 보니까 정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쟁 영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뭐 대규모 군중 장면들, 예를 들면 중공군 장면이라든가 피난민들이 피난 가는 장면들을 과거 같으면 사실은 이제 보조 출연자를 동원해도 사실 몇십 명 단위로 동원해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앵글도 좀 좁게 잡고. 근데 이제 감독님은 좀 그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거를 하려면 천상 이거를 그 디지털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는 그 당시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때 한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이제 1편, 2편, 3편 소개가 됐었고, 거기에 그 영화도 대규모 군중 장면을 처음으로 세상에 사실 디지털 캐릭터로 선보였던 영화였거든요.
그러면 그쪽 뉴질랜드의 웨터스트리 문의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른 용무 때문에 늦은 데를 갔다가 그 웨타를 찾아가서 실제 그 작업을 하시던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다짜고짜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너희가 이거를 팔면 내가 사서 해보고 싶은데 팔 수 있냐? 팔면 좋겠다 했는데 결론은 공식적으로 아직 자기들도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라 못 팔아.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연히 캐나다 프로그램 비헤이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이제 디지털 캐릭터를 만드는. 그래서 그걸 또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왜냐하면 또 그거를 뭐 가르쳐 주는 데는 또 없으니까 내부 인력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군중 장면도 표현하고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장면도 표현하고. 지금이야 뭐 풀 3D로 해도 굉장히 이제는 뭐 퀄리티가 너무 좋아졌지만 그 시대 때 그 시절에는 풀 3D로 하면 분명히 실사와 떠보일 거다라는 게 이제 CG 팀들이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뭐 돈도 없었고 그거를 뭐 모형으로 우리가 그런 비행기를 우리가 구해다가 직접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방법이 없었죠. 근데 정말 저는 강용희 대표님한테 고마운 건 진짜 끝까지 안 났어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봐도 이게 너무 아쉽거든. 그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 그랬어요. Not everyone embraced CGI. Some people in the film industry thought it was an easy way out, a simple process that took just a couple of clicks at the computer.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밤을 새고 다시 만들고 영화는 다시 찍기 어렵잖아요. 근데 CG는 다시 만들고 가능하죠. 그래서 그 고통,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지금 좀 CG 슈퍼바이저라고 좀 많이 좀 알아주지만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아예 없었던 그게 좀 힘들었던 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청해라는 영화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처음에 예상보다. 뭐 그냥 농담 삼아 제가 가끔 이제 주변에 했던 얘기인데, 청해라는 영화라면 제가 생일이 3번을 지났거든요. 생일 파티를 현장에서 3번을 한 영화가 청현이 유일해요. 사실 지금도 없지만. 청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의 도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비행장에서의 장면이 다른 도전이었지만 어쨌든 그 비행하는 장면에서 공중에서의 샷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 같은 경우 찍을 때 굉장히 회의도 많이 했고, 프리비주얼을 청현이 거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프리비주얼 중요한 비행 장면들은 다 프리비주얼을 만들었어요. 편집도 하고 그 음악도 깔고, 그래서 모든 비행기가 나오는 장면은 다 프리비주얼로 만들었고 그게 한 30분 가까이 되는데 현장에서 촬영은 진짜 말 그대로 프리비주얼대로 찍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완벽한 콘티가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그것도 헐리우드에, 미국에 가서도 항공 촬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스태프들도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고민할 게 없는 거야. 그냥 풀비주얼 보고 그냥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굉장히 오류 없이, 착오 없이 이렇게 원활하게 협력해서 촬영을 했던 영화여서. Digital technology in Korean cinema was on the rise, but as filmmakers experimented, they realized how limited the tech was. And for the 2006 Bong Joon-ho film The Host, a visual effects studio in the US did the CGI heavy lifting. 그때 이제 그 CG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그 상업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을 온전하게 하는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실사 영화 중에 헐리우드 영화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외가 있었다면은 이제 뉴질랜드의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드는 영화가 비미국 영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영화와 미국과 합작하는 뭐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뭐 이런 데들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합작을 해야지 존재하는 거였고, 아닌 영화 중에 유일하게 뉴질랜드 영화만 있었어요. 회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서로 인터넷상으로 화상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그 컴퓨터 그래픽 파일을 주고받는 형태로 그 작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컴퓨터 그래픽 작업, 이제 데일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FTP로 이렇게 파일상으로 전송을 해주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큰 화면을 보면서 아 여기 괴물 꼬리를 좀 더 밑으로 내려달라. 저로서는 참 일기예보의 악몽이었는데 거의 한 반년 가량 그거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됐고. 괴물 같은 봉준호 감독님의 탑 감독님이 괴물을 한대요. 너무 하고 싶잖아요, 같이. 프로젝트 막 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모션도 합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돌아서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지금 현 상황, 우리의 크루의 컨디션이 어떤가를 보면 괴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요, 그때만. 그리고 저거 하면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가 한국의 CG 회사들이 많아야 40명, 50명이었고요. 한 회사에. 적으면 뭐 4-5명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최소 한 100명, 200명씩은 기본 메인 정규 멤버가 필요해요, 사실은. My name is Kevin Rafferty. I work for the orphanage, visual effects supervisor, working with Director Bong on the host. 1차 그 프레젠테이션 때는 제가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때는 디자인이 거의 끝난 상태였고요, 거의. 근데 그때 이제 리차드 테일러가 보고 나서 할 말이 이 스캐너블 매켓을 만드는 거는 자기네들이 만들기 힘들겠다. 이건 디자인한 사람이 직접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게 돼서 만들게 된 거죠. But it was really exciting when we met Heechul, who came along as the creature designer and offered up the amazing designs that he had produced for the film. I immediately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really great fun for us to actually have Heechul here in the workshop and host him alongside our other sculptors in this room. When Heechul first got here, we were told that the maquette that he had done is one of his first sculptures, which is a little hard to believe because it's very, very professional, very refined. I know my first sculptures didn't look like that. Hi there, I'm Ben Hawker, and I'd just like to say, can we keep him, please? Every feature is different, but anywhere over a couple thousand people could be tasked to work on visual effects. Each team on visual effects has to work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n order to ensure production flow is smooth, on budget, and on time. VFX를 하는 크루가 있는데 반 정도는 엔지니어라고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 정도가 아티스트, 그러니까 미술적인 지점이나 뭐 미학적인 그쪽이고 아트웍이 있는 집단. 하나는 기술.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엄청난 장비 컴퓨팅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영상들이 그냥 막 그림 그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영화 제작 과정들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게 다 디테일하게 이제 모델링 같은 거, 텍스처링, 렌더링, 라이팅, 뭐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VFX 쪽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누구는 모델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껍질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뼈다귀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물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한 사람이 다 안 해요.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분리가 돼 있고, 요거 이제 결과적으로 매니지먼트. 너는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그게 끝나면 그대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저희 이제 VFX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라기 공원이 나왔던 시기에 만약에 공룡들한테 털이 있었으면 원래부터 못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왜냐하면 그 정도로 털 자체를 만드는 건 헐리우드에서 쉽지 않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그런 물, 불, 털 이런 것도 수십 번의 테스트를 해야 그나마 괜찮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어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입자를 베이스로 효과를 표현하거든요. 입자. 그러니까 알갱이가 모여서 털이 되고 물이 되는 거여서 이 알갱이를 다 계산을 해요,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렌더 파밍 이런 걸로는 만약에 한번 테스트를 하면 뭐 3일 정도 기다려야 뭐 한번 볼까 말까? 그것도 중간에 다운되면 더 기다려야 되고. 아시아 최초로 3D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가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미스터고를 할 때도 처음에 이거 뭐 외국에 맡겨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근데 털을 기존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크고 일단 그 결과물을 보기까지 렌더시 너무 오래 걸려서 털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가닥. 그래서 개발을 했죠. 이제 그 당시 자체 개발해서 털을 좀 더 심플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 미스터거라는 영화가 완성이 안 됐을 텐데. 개발하는데 돈이 더 들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거를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해외 쪽에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기술들을 도입해서 하면 그게 더 쌀까? 그게 더 효율적일까? 그게 더 퀄리티가 좋을까? 아니다. 그냥 오히려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기술 개발을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식으로 개발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미스터거였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는 뭐 완벽했어요. 그때 진행했을 때. When the 2013 sports drama Mr. Go opened in theaters, it wasn't a commercial success, but it achieved something bigger. The visual effects of Mr. Go brought in a lot of overseas interest and investment in Korea's digital tech, and Korean CGI engineers became high in demand by producers abroad.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VFX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제 사실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만 더 많이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못할 수 있는 시각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시각 효과와 또는 뭐 스페셜 메이크업이라든지 스페셜 이펙트, 그러니까 한국의 전체 크루들의 지금 퀄리티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뭐 헐리우드 영화나 중국 영화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한국 크루들의 뭐 각종 파트의 크루들의 실력이 막 일치월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상상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과 함께는 그 영화가 이제 도전이었던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못하는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자유롭지 않은 대신에 그걸 구현해서 만든다는, 실제 세트를 짓거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제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옥인데 그래도 망자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럼 다 세트로 지어야 돼, 우리?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결론은 최소화를 짓고 나머지는 디테일을 표현한다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FX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걸 또 리얼하게 해야 되고, 스토리에 맞는 공간들을 또 구현해야 되고 하는 공간들, 그리고 그것도 영화가 2편이잖아요. Based on a popular webtoon, Along with the Gods Part 1 and 2 marked the first time 2 features were made simultaneously in Korea. Both Part 1 and 2 enjoyed critical and commercial success, with each surpassing 10 million in box office admissions. 제가 신과 함께도 가지고 해외 나갈 때마다 꼭 인터뷰할 때마다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신과 함께가 K 웹툰이다. 그다음에 이건 전부 기술이 K 테크놀로지다. 그다음에 이게 K 필름이다. 라는 그 3가지 요인들을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어필을 했는데, 기생충을 할 때도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드라마잖아요. 뭐 장르영화도 아니고 뭐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2층 집 같은 경우가 주요 공간이에요. 근데 뭐 실제로 2층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1층만 세트를 지어서 작업을 했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마침 또 저희가 그 VR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최초일 거예요, 그것도. 2층 집을 VR로 만들었어요, 아예. VR을 만들어서 1층, 2층과 지하 공간을 다 VR로 미리 만들어서 헤드셋을 끼고 보면 내가 그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드렸어요.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한테.
저희 쇼를 보시면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VR로 만든 거와 실제 영화 샷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국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할리우드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이 맞나 싶을 만큼 놀라울 정도인데 I've seen from Korea this year show what wonderful worlds that we can create and what very imaginative stories we can tell. Turning ideas into reality, the actualization of imagination. Special effects and CGI technology in Korean cinema is all caught up, ready to take on your wildest dreams. Korea's visual effects developed rapidly over the years, with the results garnering attention worldwide, and it's all thanks to those in the industry who never gave up. 여전히 그 VFX 한국 영화에서 VFX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기여나 그 어떤 역할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인식이나 이런 게 아직도 그런 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감독과 배우로만 이루어지는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떠 있는 거 외에 나머지 잠겨 있는 게 엄청나듯이 그 스태프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인식이 좀 약간 박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돈을 똑같이 준다면 예산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된다면 저는 지금 헐리우드 최고 수준의 한 80%, 85%까지는 왔다고 생각해요. 돈만 같이 준다면. 근데 이제 비용이 헐리우드 비용의 한 10분의 1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를 1위부터 10위까지를 이렇게 추려보면 VFX가 엄청나게 쓰인 영화들이 한 9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VFX 기술 자체가 영화라는 산업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흥행의 1위부터 10위까지 VF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장르 영화로서의 매력이나 재미라든가 흥행이 결국에는 전체 영화 산업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장이라는 컨텐츠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게 되니까 나라 전체 경제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있는데 그 이면에 그 숨은 그 어떤 기여에는 VFX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사실은. VFX 발전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그 산업에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작업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VFX 산업이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저는 그냥 한국 영화가 살아 있어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자국의 영화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지금 크진 않고. 근데 다행인 건 저도 그 산업에 있다 이제 다행인 건 한국에서는 이런 뭐 작게든 크게든 이렇게 여러 시도들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그 산업을 계속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그 노하우가 계속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 또 한국에서 또 제작 편수가 또 많아지고 있고 또 요즘 많아지는 건 대부분 다 요즘 뭐 버추얼 프로덕션이 대세니까 버추얼 뭐 LED 월이 됐건 뭐 버추얼 프로덕션이 대세고 이제 로케이션에서 야외 나가서 촬영한다는 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서 그러면 그건 당연히 테크놀로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또 한국의 테크놀로지는 또 그 테크놀로지 산업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화 산업에서 영화를 찍거나 혹은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외에 계시는 여러 영화 관계자분들이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너무 멀어서 뭐 그게 잘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한국 영화 기술도 발전이 돼 있고 한국 영화 스태프들도 굉장히 숙련도가 높으니까 촬영하러도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 또 VFX도 많이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SF 영화 나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SF 영화일까? 근데 승려가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그런 SF 영화야. 그러니까 처음 시도한 건 맞죠. 물론 해외에서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그 제일 많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SF 영화는 승려가 유일해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들어가면 로봇들이 나와요. 주인공이 또 로봇이고 유해진 씨가 로봇이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서로 싸우고 막 쏘면서 서로 체이스를 하고 그런 얘기다 보니까 차별화가 분명히 완벽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또 공격적으로 썼냐? 어마어마한 공격적으로 썼어요. 예고편에 나오면 다 나와요. 실제로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냥 몰아붙이는 오락용 이런 장면들이죠.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러니까 뭔가 그 보고 싶어하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전형적인 대답 같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 한국 사람들의 기술이 이렇게 만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